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마키아벨리즘을 가지고 있고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고 사이코패스인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 절대 정치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는 건데요. 첫 번째 마키아벨리즘을 가진 사람들, 즉 사회나 관계를 위계 질서로만 보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 상대방은 중요하지 않고 말하는 내 자신만 중요하기 때문에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나에게 질문하는 것은 안 되고 일방적인 의사소통만 하는 사람들, 자신의 뜻만 관철시키는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 사이코패스, 피해받는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도리어 거기서 쾌감을 느끼거나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네 번째 가상의 적과 위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뽑으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가짜로. 다섯 번째로는 사회적 규칙에서 자신만은 예외고 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뽑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관련된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지,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뽑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참고해 볼 수 있는 심리학적 접근이 그래프 보시면은 마키아벨리즘이나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스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야망,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투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사람 어떻게 확인하나요? 혹은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닐까? 내가 사이코패스는 아닐까?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심리 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권력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말해보세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 목표를 이루려면 그 권력을 포기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라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요?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싶었던 건데 그 목표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꾸겠습니다라는 게 정상적인 심리거든요. 그게 아니고 나는 권력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그 목표가 사실 중요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정말 집착하고 중요하고 내가 꼭 가지고 싶은 것,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권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권력에 중독된 사람인지,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권력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심리 검사예요. 목적보다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을 투표해야지 우리가 괴롭지 않고 더 좋은 조직에서, 더 좋은 사회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들 투표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라는 거가 가진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내가 낸 돈으로 운영하는 한 국가를 내가 생업으로 바꾸기 때문에 나 대신 일을 해줄 사람을 뽑는 개념입니다. 우리 위에 있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선출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국가의 권력은 국민들에게 있고, 즉 우리들에게 있고, 우리는 그 일을 나서서 하기는 각자 사정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할 사람을 고용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기업에 직원을 뽑는다, 노동할 사람을 뽑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면접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이력도 봐야 되고, 또 당연히 뽑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이 일을 하라고 시킬 때 그 일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권력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목적도 중요하지 않고 권력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덕이나 목적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권력으로 선출돼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역사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행동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권력적 욕망, 권력욕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즘,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스,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류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거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로 권력욕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충격받으셨을 수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자신이 많은 사람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계에 영향을 준다는 이 사실이 두려워야 됩니다. 부담감이 가야 되고요, 거부감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면에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권력 자체를 즐기게 되어서 상대방을 협박할 때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로 돌격한다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권력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현실이 일어난다라고. 만약에 당신이 나는 권력이 참 쉬워, 권력이 재밌어, 권력을 가질수록 막 쾌감이 들어, 다른 사람들이 나의 한마디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난 너무 즐거워, 이런 사람이라면 당신은 세 가지에 속할 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절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마키아벨리즘을 가진 사람은 사회를 위계 질서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중심으로 자기 권위에 도전하면 도저히 참지 못한다든지, 위에 위치할 때 그거에 대해서 쾌감을 느낀다든지, 권력과 위계 질서 중심으로 이 관계나 사회를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권력을 얻는데 더 능숙하다는 게 문제죠. 두 번째 나르시시즘 특성인데요.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옳고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어려워요.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요, 사람의 말을 듣는 능력이 별로 없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꾸 자기에게 중요한 이야기만 합니다. 주구장창 반복해요.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고 침묵하기도 하는데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괴롭다, 짜증난다. 문제는 이 사람들도 더 높은 수입을 보여요, 실제로. 마지막으로 사이코패스인데요. 사이코패스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없어요. 같이 눈물을 흘리고 이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동정을 보이고 이런 심리를 거의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도 역시 더 높은 성취를 보인다는 거죠. 직업 현장에서 권력의 위치에서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100배나 더 발견된다라고 합니다. 정치 심리학자들이 이런 사람을 투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성으로 뽑힌 내용들을 제가 소개한 거예요.